우리 팀장님들 요 화면 보시면 제가 정확히 말씀 다시 드릴게요. 자, 계약 전환 제도 지금 다시 이어서 할게요. 자, 계약 전환 제도는 우선은 무조건 30세 만기 돼요. 20년 납 30세 만기 상품에서 엄마들이 처음에 먼저 싸게 그리고 보장 크게 가져가고 싶다고 할 때 계약 전환 제도를 이제 요즘은 다 알아요. 물론 계약 전환 제도가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다시 우리가 리셋하고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계약 전환 제도 중에 최고봉은 현대해상이에요. 왜냐면 하나손해도 되고 다 돼요. 원래 하나손해가 재작년까지 괜찮았거든요. 왜냐면 인수조건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걸 너무 넘어서서 현대해상에는 아예 다 병력 있어도 인수하겠다. 왜냐면 옛날에는 부분 인수 내지 부담보 인수했거든요. 물론 완화가 잘 됐었지만. 근데 지금은 현대해상에서 이제 그런 모든 걸 다 깨고 다 인수하겠다. 대신 모든 담보가 인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알아놔야 돼요. 엄마들 왜냐면은 저 태약 전환 제도가 온라인에 굉장히 많아요. 태아보험 치면은 제가 따라오거든요. 그럼 엄마들 벌써 정보를 알아. 우리 팀장님들 그 상담할 때 딱딱 쳐줘야 돼요. 딱 진짜 똑순이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알면 돼요. 이걸 공부를 더 깊게 한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유를 아시면 돼요. 이제 알고 계셨었어도 표가 어떤 것도 표가 있더라고요. 현대, KB, 뭐 메리츠 쫙 있는데 계약 전환제도 다 된다? 현대만 동그라미 나머지는 XXX예요. 왜냐하면 그때 병을 보고 중증 질환일 때는 그때 보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현대가 모로지 다 된다. 요거 알아보시면 되고 자, 계약 전환 제도 다른 계약 성인으로 전환하는 걸 뜻해요. 여기 보시면 쭉 있는데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가입할 때 몇 세 만기? 30세 만기로 했다가 아이가 30세 되는 시점에 이것도 기억 하셔야 돼요. 80세까지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한 달 전에 회사에서 연락 가요. 전화 안 받으면 우편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즉 만기되는 시점, 즉 아이가 30세 되는 시점 한 달 전쯤부터 연락이 가요. 80세로 하실래요? 100세로 하실래요? 그럼 원하는 대로 초이스해서 아니면 안 한다. 이렇게 80세에서 8, 9, 10이 되겠죠. 먼저 할 수 있는 제도지요. 모든 생사가 지행하고 있진 않고요.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장점. 딱 근데 4개 포인트 잡았죠. 30세 전환할 때 보험료는 가입할 시점에 보험료율이 적용돼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가 30세가 당연히 되는 건 아니겠죠. 지금 우리 30세 나이. 그거를 그때 적용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0세 이전 병력에 대해서 심사 노. 암 괜찮아. 무조건 전환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담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 게다가 갱신형 담보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 그럼 갱신형을 섞어놓는 복층은 그 담보는 안 된다. 네 번째, 처음부터 100세 만기를 잡고 가는 것보다 초기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역으로 엄마들 상담할 때 회사 엄마들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30세가 좋아요? 100세가 좋아요? 저도 이거 많이 질문 받거든요. 그러면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되죠. 어머니 처음에 초기 부담료 적게 내고 아이가 나중에 30세 돼서 전환하실 거예요. 아이가 그때 돼도 상관없으세요? 네가 내라 할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상품이 있어요. 그 엄마가 현대보험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제일 좋다, 최고다, 독보적이다 이런 말을 쓰면서 끌어 이제 당겨야겠죠. 그래서 그리고 병력 있어도 전혀 상관없는 회사가 있어요. 그 상품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러면 요 말을 가지고 우리 걸로 만드는 거죠. 접수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 RP를 좀 더 적용을 했고 주의할 점. 자, 여기에 있는 기본 특약들, 그 다음에 질병 특약들 보이시죠? 얘네들이 돼요. 그럼 반대로 얘네들이 아닌 것들을 외우면 되겠죠. 이런 건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중대, 3대 중장비, 암내심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입원입다 이런 건 되는데 좀 안 되는 특약들이 보이겠죠. 주의할 점, 그럼 다 단점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보험사별 계약 전환이 가능한 담보들이 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위에 거. 두 번째, 100세 만기 상품과 비교했을 때 총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게 되는 셈이죠. 이거는 뭐 당연히 아는 부분이죠. 근데 그걸 집어는 줘야 돼요. 총량을 계산했을 때 30년까지 물론 20년 납은 하겠죠. 근데 다시 30세 끝나고 나서 전환을 한다면 다시 스타트 20년 내지 25년을 해야 되니까 총 40년을 적어도 내야 된다는 거. 세 번째, 20년 납일 경우 20년간 보험료 납입하고 계약 전환 또 20년. 그 말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누가 좋다? 나중에 병역 때문에 고입이 안 될 수 있으니 만기를 길게 갖고 하기를 원할 경우는 선택하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보험료를 좀 줄이면서 3대 진단비까지 든든하게 하고픈 맘들이라면 30세 만기 계약 전환제도 유리하고. 자, 우리가 그럼 이거 저번에 메리츠 거 좋다고 했어요. 한꺼번에 좋다고 교육한 거 기억나시나요? 그걸로 우리가 교육 끝나버리면 이거에 대처법이 없잖아요.
자, 30세 만기는 어디 회사? 현대해상으로. 그렇게 그럼 장점이 뭐냐? 지금 읊은 걸 그대로 우리가 줄줄줄 읊을 수 있도록. 아니면 상담할 때 어차피 비대면으로 상담하기 때문에 내 핸드폰에 네이버 메모에다가 딱 태아보험 RP, 태아보험 대본이라고 해서 요거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쫙 적어놓으면 좋겠죠. 복사 같은 거 해서. 처음부터 풀버전으로 100세 만기 무료 없이 납부 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효율성으로 따져본다면 30세 됐을 때 그때 상황 맞춰서 선택지 하나 더 생긴다는 게 계약전환 가장 큰 장점. 자, 이런 것도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좋고. 그러면은 여기 안 나온 건 뭘죠? 지금 제외되는 보장에 대해서 안 나왔죠. 제가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그 아이들 어린이 만기 특약 있죠. 7세, 8세 만기.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갱신형 특약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허혈성 암도 갱신형으로 넣었다 칠게요. 그거 담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만성질환. 만성질환 담보들은 안 됩니다. 자, 요거는 팁으로 알아놓으세요. 요거는 동일한 정보입니다. 지금 태아보험 실비는 대략 얼마? 약 14,000원, 13,000원이랑 동일해요. 주수도 물론 해봤자 몇백 원 차이인데요. 태아보험 실비 얼마예요? 잠깐만요 하면 안 돼요. 태아보험 실비 얼마? 14,000원대예요. 질병 입원 일당 풀담보를 했을 때 과거 7만 원 했는데 지금 7만 원 안 돼요. 그래서 질병 입원 일당 5만 원, 종합 중환자실 풀담보 이렇게 넣었어요. 어차피 인큐베이터 들어가면 중환자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알아오시면 좋고, 신생아 제일 중요한 질병 입원 일당. 자, 요것도 알아오시면 좋으세요. 무해지 했어요. 무해지는 일반형에 비해서 약 30% 보험료 저렴한 거 아시죠? 그런데 보험사는 참 이율배반적으로 해요. 자기들의 손해를 절대 깨알같이 놓치지 않고요. 제가 지금 요거 말씀드리는 이 정보는 이제 지금 방금 나올 건데, 그거는 여기 없어요. 네이버나 이런 정보에 없더라고요. 중환자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환자실은 무해지는 안 들어가요. 다시 특약을 우리가 넣을 때 엄마들 질병 중환자실을 꼭 챙겨요. 왜? 애들은 처음에 나오면 제일 많이 챙긴 게 사실 저 질병 입원 일당이거든. 저 사람들 얘기했듯이. 근데 무해지라고 좋다고 했는데 어머니 들어가요 했는데 다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요건 다시 말씀드리면 무해지형에는 중환자 질병 상해는 들어가는데요. 질병 중환자 입원 일당은 안 들어가요. 일반형은 들어가요. 일반형은 들어가는데 무해지상품에는 중환자 입원 일당 안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선천성. 자, 선천성 우리 이제부터 좀 외워야 돼요. 선천성 입원 일당이 1만 원, 수술 1만 원. 자, 선천성 들어가는데 선천성 입원 일당은요, 합산으로 같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넘어가지 않을 때는 선천성을 좀 조절하면 되세요. 왜냐면은 질병이 더 넓죠. 선천성으로 입원하는 건 선천은 질병이에요. 그럼 질병은 질병 입원 일당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거를 그렇게 같이 복층설계 해주시면 되고요. 선천성 이상 수술 71대 질병 수술 웬만한 수술 등에 모두 들어갑니다. 선천성 이상 수술도 최대로 넣어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 진짜 건강해요. 선천성 다 빼주세요. 엄마가 하지 않은 이상 선천성에 대한 관련돼 있는 입원 일당 수술은 최대로 넣어주셔야 돼요. 계약전환제도 엄마들이 무조건 물어봐요. 그러니까 똑똑한 엄마들은 계약전환 제도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엄마들은 뭐라고 표현하죠? 30세 만기라고 표현을 하겠죠. 자, 이 엄마는 사실 8월 27일 날 그냥 했던 거 말씀할게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제안서 그렇게 다 짜갖고서 이제 딱 문자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한 2차 정도 통한 부분이죠. 그러면 엄마들이 처음에 뜨거워요.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일전에 통화는 저이고요. 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연히 제안서가 우리가 비교하다 보니까 사실은 하루 이틀 걸리죠. 그러면 전체 담보 비교까지 왜 내가 늦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전체 담보 상세 설명으로 늦은 양해 부탁드리고 최종 제안서 2회사 상품 보내드릴게요. 이 엄마 아팠기 때문에 아까 메리츠 현대 그 2회사 민원을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럼 엄마가 궁금증을 가지게 해야겠죠. 전 2회사 상품 보내드릴게요. 천천히 보시고 편하신 날 시간 남겨주세요. 네, 보내주세요. 정말 단답형이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한테 이제 설명을 할 때 그런데 그것도 무시하세요. 어차피 당연한 거 우리는 전문적으로 임팩트를 땡기고 아까 말, 톤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 연습은 무조건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면 제안서도 보냈지만 한 번 더 보시라고 논두환 찍으라고 현금률도 보내드렸어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보면 위에 제안서 클릭하면 열리겠죠. 제안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지 환급일표 또 한 번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이 한번 바로 다 보죠. 9시 1분에 보냈는데 9시 2분에 다 봤어요.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물론 봤는데 훑어 봤겠죠. 암 3천 진단비 3천인데 무슨 한대 16만 원이에요. 제가 3천 넣었을까요?
복층으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복층으로 넣었기 때문에 엄마들이 잊으면 무조건 나올 수도 있어요. 요즘은 다 똑똑하고 내 돈 10만 원이 무조건 아깝죠. 애들한테 10만 원짜리 사실 받으시려면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말 쉽게 우리가 서로 접근하시려면 30세 만기 5, 6만 원짜리 하셔도 돼요. 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아까 계약전환 제도 엄마들이 가능하면 좋고, 이 엄마는 옛날에 아팠기 때문에 무조건 100세까지 걸고 가져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열어볼게요. 출생 전 16만 원, 출생 후 14만 원. 저는 이 보험을 14만 원짜리라고 얘기해요. 그냥 다 거두절미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선은 16만 원, 14만 원짜리라고 할게요. 14만 원 너무 크죠? 이 엄마는 그래서 10만 원으로 클로징 했어요. 저기 맨 상단에 보면 16만 원 1시납 보험료 11만 6,110원 포함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2회차부터는 얼마? 5만 1,000원이에요. 회사마다 패턴이 틀려요. 현대해상은 저 5만 1,000원을 처음부터 나눠서 내요. 그리고 출산 후, 즉 뭐 10개월일 수도 있겠고 11개월, 어쨌든 출산 후부터는 내려가겠죠. 아이가 이제 보험 주민번호 등재가 되니까. 그럼 그때 내려가고요. 메리츠는 틀려요. 처음에 일시납으로, 물론 제가 일시납을 넣었어요. 일시납이 있고 태아납이 있는데 일시납을 넣었기 때문에 일시납 앞당에 16만 원 내고 2회차부터 5만 1,000원 내고, 그러면 언제부터? 출생 후부터 14만 4천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보험을 얘기할 때 얼마짜리? 14만 원짜리라고 표현하면 돼요. 왜? 선천성 질환에 혹은 태아에 준하는 것들은 어차피 내셔야 돼요. 근데 얘는 일시납으로 내는 거고 2회차부터 5만 1,000원. 우선은 뭐 후유장에 1억을 넣었고요. 3% 후유장에 1억. 그다 넣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넣었어요. 자, 상해 수술비 50만 원에 종수술비 보이시나요, 밑에? 이렇게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가 50만 원이면은 종수술비에는 항상 일종의 20, 20 넣어요. 애들 거는 특히 이제 건강질환은 일종 20만 원 들어가죠. 그럼 70이 되는 거예요. 질병 수술비 50만 원 되는 거예요. 감 잡으셨어요? 그리고 종수술비에서 요거 이제 뭐 빨리 그냥 쭉 읊을게요. 이게 지금 100세 만기 기준이에요. 만약 90세 만기면은 또 10년씩 땡겨서 복층 설계하시면 되세요. 자, 상해 수술 질병 수술비 단일 특약이죠. 단일 특약일 때는 90세 만기로 했어요.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는 90세 만기로 했어요. 그럼 종수술비는 100세로 하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90세 넘어서 수술할 일, 사실은 나이가 있으시면 수술이 어렵죠. 근데 왜 복층으로 하냐면 보험료 이렇게 하다 보면 줄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종수술비는요. 종수술비의 장점은 제2의 실비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아시죠? 실비가 나중에 폭탄이 돼버리면 언젠가 실비를 우리가 해지할 시기가 와요. 그럴 때 이 종수술비가 실비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가 25년 혹은 30년 만기했을 때 30년 뒤에는 실비처럼 보험료를 안 내죠. 그렇기 때문에 종수술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체감이 되잖아요. 실비 뛰는 거. 그럼 종수술비가 그 실비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얘는 100세로 가자. 90세 만기면 얘는 90세로 가자. 대신 단일 상해 수술비, 지번 수술비는 10년 땡기고 그렇게 하시고, 자, 여기 또 크게 조금 확장을 하면 5대 질환 있잖아요. 5대 질환에 2,000을 넣었어요. 엄마가 보험료 싫다 그러면 1,000만 원 낮춰주면 되는데 5대 질환을 왜 넣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죠. 5대 질환 왜 넣어야 되죠? 그렇게 넓다고 하는 내려간 터널성 커버 못하는 건 제가 커버해주죠. 갈로 쳐서 잠깐 나오지만 신부전 나오죠. 그 다음에 심장. 왜 우리 허혈성이라고 시건 들었는데 왜 심장이라고 하죠? 허혈성보다 더 큰 게 심장질환이에요. 그래서 5대 기간을 왜 넣어야 되는지 엄마 아빠도 꼭 준비하시라. 지금 우리가 벌써 특약에서 벌써 전문적인 특약 터칭을 해주는 거 있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5대 기간 우리 애가 왜 넣어야 되는지 자, 쭉 갑니다. 그래서 암 부분을 잠깐 보실게요. 3천만 원 아까 엄마가 놀랄 정도로, 그쵸? 30년나 100세 만기고, 그 다음에 유사암은 2천은 맥시멈,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요, 대하보. 암진단비 2천, 2천에 30년나 80세 만기 했어요. 해도 돼요. 왜냐면 굳이 엄마들이 암 놀려주세요 하는 엄마들은 무조건 30세 만기로 가요. 30세 만기로 갔을 때는 암 1억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100세, 90세 만기로 갔을 때 암은 3천 정도는 생각을 우선 하고는 있어요. 10만 원 정도라면. 근데 지금 제가 14만 원이라고 했죠. 아까 엄마 16만 원으로 또 잘못 알았고. 어쨌든 그러면 암을요, 유사암 소외감은 빼도 돼요. 일반암에 넣어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30년 100세 만기 같이 맞물려 가잖아요. 수술비는 반복이지만 진단비는 일회성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암보험 때문에 이거 가입한 거 아니기 때문에 유사암 소외감을 제외해서 저거 사실 결국에는 이 엄마는 지금 결국에는 마지막 어떻게 바꿨냐면 30년이나 90세 만기 일반암 5천에 저거 3천 들어가요. 그럼 암 8천 들어가요. 어쨌든 암진단비 2천을 넣었어요. 그럼 80세 만기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밑에 16대 특정암 보이세요? 3천만 원이에요.
자, 다른데 타사 10대 암, 뭐 5대 암 있죠. 얘는 16대 특정암은요 정말 걸릴 확률이 높은 애들이에요. 폐암, 간암, 췌장암, 대장 다 들어가요. 그래서 16대 특정암은 솔직히 거의 뭐 일반암에 준하는 많이 걸리는 애들 다 들어가기 때문에 3천만 원인데 90세 만기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보면 어머니 16대에 걸렸을 때는 지금 이거 8천만 원짜리예요. 지금 태아보험에 그거 들어가요. 표적항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하죠. 아이들이 커서 신기술 적용 받아야 돼요. 우린 무조건 넣어드려요. 우리 아이가 커서 신기술 무조건 저희보다 더 받겠죠. 그 혜택을 누리게 표적항암 5천 넣어주면 돼요. 저도 마지막에 그렇게 넣어서 클로징 했고요. 항암 기능 항진증 치료. 갑상선 엄청 흔하죠. 항진증 치료되면 100만 원 받아요. 요거는 엄마들한테 얘기 터치해줘 딱 알아요. 뇌혈관 허혈성은 당연히 뇌혈관 진단비에 보면 태아가입용이 있어요. 허혈성은 태아가입용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엄마 머리에 눌려서 터지는 경우도 있다 해요. 그래서 뇌혈관 진단비는 두 종류예요. 태아가입용과 감액 없음이라고 있는데 뇌혈관은 무조건 젤을 넣어줘야 돼요. 엄마는 저것도 포인트 한번 잡아주면 좋고요. 진단비 90세 만기로 했어요. 왜? 뇌혈관 허혈성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좋죠. 그러면 저거는 건강검진 통해서 조기에 빨리 발견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료 배중돼서 보시면은 암이랑 비슷하게 제도 크죠. 뇌혈관 진단비 7,200원, 허혈성 진단비 4,400원. 근데 저거 하나 에이 뭐 별세까지 가져해도 저기서 1,000원, 2,000원, 1,000원, 2,000원을 20개 줄이면은 또 3만 원 떨어져요. 그래서 90세 만기 되는 이유. 밑에 뇌혈관 수술비도 1,000만 원. 저거 더 올라갈 수 있기는 해요. 지금 우리 아이한테 중요한 건 뭐? 입원 일당이에요. 뒤로 갈수록 중요하게 넣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수술비 90세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복충설계 들어가는데요. 자, 보시면 상해 입원 일당 세 번째 줄 보이시나요? 지금 수서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께서는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